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팀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7%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테슬라 차량이 직접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상황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오늘 3%대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치, 강대강 대치, 관세발 그 대치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현재 블랙웨일이라는 차세대 GPU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고사양 GPU가 H100이라는 GPU가 있고, 중국에는 저사양 AI 칩인 H20을 중국에 수출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 저사양 AI 칩마저 중국 수출이 불가할 것 같아요.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재고 처리 비용 부담으로 1분기 50억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엔비디아 측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빠졌고, 전주에 나스닥이 빅테크 위주로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함께 다른 빅테크 주식들도 흘러내렸어요. 계속해서 오리무중인 미국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여기에 반도체가 끼어 있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소식이 나온 다음 날 바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관세가 면제이지 한 달 후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악재성 발언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품목에 이어서 기업 하나하나 핀포인트 규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H20 칩 수출에 대한 규제를 무기한 적용한다라고 미국 정부는 통보를 했고, 자,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에서 160달러로, 파이퍼 샌들러는 175불에서 150불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근 관세율을 145%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100%를 더 올려서 245%로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자, 모든 제품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일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크게 관세를 때리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뭐 명목상 이유이긴 합니다만, 펜타닐과 같은 마약 제조에 있어서 중국이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245%를 때린 상품을 보면 주사기와 바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약을 할 때 주사기와 바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일부러 크게 부과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동화책에는 0%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숫자도 숫자지만 제품별로 이렇게 차등을 한 걸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관세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7000%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8000%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시진핑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는 시진핑의 자존심이 좀 걸린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시진핑이 먼저 전화도 하고 협상에 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관세발 리스크는 최소 6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래도 자신의 임기간 88%의 지수 상승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은 미국 증시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미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올해 6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연내 3차례였는데 또 오늘은 4차례까지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 역시 지난주에 10% 넘게 오르니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이 장대 양봉에 중간쯤에서는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15,000선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오늘 4.9% 하락한 241.5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바닥은 이미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220불대, 210불대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 주가의 단기 방향성은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역시나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일단 딜리버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33만 6천 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였던 38만 대 수준보다도 5만 대 정도 낮고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도 약 한 4만 대 정도 부족한 숫자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관련된 특히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너무 말이 많다라는 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기관들의 예측치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근 세계 분기에 25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는데 기관들의 예측치는 22빌리언으로 나오고 있고, 자, EPS도 오히려 작년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0.45불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예상치가 지금 0.469불이에요. 최근에 0.73불까지도 나왔었는데 대폭 떨어진 모습이죠. 작년 대비 차량 판매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0.469불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닝 미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의 FSD가 출시가 되었고 3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 Y가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이 EPS 컨센은 넘겨주면 좋겠는데 넘어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FSD 관련 발언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역시나 실적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있을 일론 머스크의 이 어닝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언제 이 비감독 FSD를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일반화되고 순수한 AI 솔루션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라이다가 필요 없이 센서가 필요 없이 카메라와 순수 테슬라 AI 칩과 소프트웨어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일론 머스크의 좀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기가 텍사스와 프리몬트에서는 출하를 앞둔 이 테슬라 차량들이 공장 밖에서 인도장으로 갈 때까지, 하역장으로 갈 때까지, 자,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차 안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에 1.5마일씩 각 차량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지금 X를 남기고 있습니다. One day, it will drive itself right to your house. 어느 날 테슬라는 당신의 집까지 직접 운전해 올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발언 즉슨 테슬라 차량이 인도장이라든지 고객에게 인도될 때는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려서 미국 전역으로 글로벌 전역으로 배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트레일러 한 대당 테슬라가 6대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딜리버리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트레일러로 배송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배송이 되면 딜리버리 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야 되죠. 고객이 딜리버리 센터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차가 알아서 집으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겠죠. 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모델 Y를 주문을 하면요. 뭐 길게는 3, 4개월 기다리게 되면 신규 모델 Y가 당신의 집 앞까지 스스로 찾아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차를 사면 차가 알아서 당신의 집까지 온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역시나 가장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이 X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차가 당신의 집까지 알아서 오는 게 바로 this year, 올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왔죠. 어닝콜에서 들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비감독 FSD는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올해 안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FSD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레거시 카메이커들 그리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항복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전이란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올해 6월 텍사스의 오스틴에서는 테슬라의 FSD와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 같은데요. 이 승부에서 승자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그 승자가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할 것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레거시 카메이커나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은 그 승자 중에서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최우선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테슬라가 얼마나 안정성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 모델 3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었죠. 여기에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 자율주행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니까 피해서 자율주행했지만 사고가 났죠. 이만큼 사람의 목숨을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사고가 날지언정 사람을 치지는 않았죠. 자, 이렇게 우수한 AI가 바로 테슬라 FSD가 되겠습니다. 뭔가 도덕성까지 갖추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비감독 FSD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6월 달부터 텍사스 오스틴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고 올해 말까지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답변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SD 비감독 모드는 올해 안에 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기상 차이가 있을 거예요. 미국 주요 도시로 확장되는 거는 연말까지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더 저렴한 모델의 출시 계획은 일단은 6월 내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보셨듯이 이 비감독 FSD는 올해 안에 출시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저렴한 모델의 출시 계획이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주가 향방이 이 저렴한 모델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앨런 머스크가 2분기 내에 출시할 것이다, 6월 내에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면 주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6월 내 출시가 어렵다, 그리고 올해 램프업도 어렵다라는 듯한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한 차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6월 내 텍사스에 먼저 출시를 해요. 아무래도 기존 핸들이 이미 달린 모델 3, 모델 Y 위주로 될 것 같긴 한데 사이버캡도 같이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워닝콜에서 6월달 텍사스에 로보택시를 런칭을 할 때 사이버캡으로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 또 굉장히 좋은 주가 호재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경제적 리스크가 큰 편이죠. 관세와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에 따른 이 정치적 편향성까지,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만약 6월달 이내로 도지에서 좀 나올 것이다, 물론 계속해서 정치적 관심은 갖겠지만 풀타임 잡에서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 테슬라의 강력한 상승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테슬라는 현금은 많습니다. 40빌리언이 넘는 큰 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돈 거의 60조 원이 넘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러한 리스크를 자동차 판매만으로 만회하기는 쉽지 않아요. 파괴적 혁신 기술이 필요할 건데 그게 바로 자율성, 즉 FSD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FSD 기술로 뭐 타개하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옵티머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옵티머스 생산 라인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무래도 파일럿 생산은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대량 생산은 올해 연말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테슬라나 미국 증시나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큰 주식이니까
현재 뭐 200불대 초반에서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1년 이내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널리스트 48개 기관의 12개월 현재 테슬라 목표 평균가는 312불이에요. 지금보다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꽉 붙들어 매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한 3년 동안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예상 주가를 1000불까지도 보고는 있어요.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올해 안에 차량이 스스로 자기 집까지 배송되는 수준에 이르른다라고 하면은 뭐 1000불 충분히 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론 TV와 함께 테슬라의 행보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